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아, 예, 안녕하시냐고 묻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코스닥 차트예요. 3.7% 투매까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 상대적으로 뭐 하락폭은 작지만 1.6%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한 하락 흐름이 우리나라를 좀 관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나스닥 지수가 3% 의외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또 의외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안 좋은 상태에서 환율단이 급등을 하면서 1290원까지 가는 악재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저점까지 깼네요. 일단 환율과 가장 연동되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따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그럼 수급 동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선물 매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선물 매도가 1조 넘게 오버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매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2천억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요. 이 기관이 오히려 매도를 치고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네요. 그런데 옵션에서는 그렇게 큰 거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물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 친 거 아주 신나게 이 기관이 하락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관계 안에서 아주 여유 있게 수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환율단은 오버슈팅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서 1300원 선 최악으로 치닫던 코로나 그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1290원 단을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생각에 이거는 좀 오바된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금리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미국으로 자산이 들어가는 그런 경과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300원 단은 오버되는 부분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이 한 번 더 치면은 단기 고점 가능성이 환율 부분에서 좀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선물에서 앞서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인이 뭐 지난주까지 이 매도는 정상적인 매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 주 들어왔었던 이 매도는 오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언제든지 환매수를 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오늘 그것이 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2천억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이 이 환율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 위로 한 번 더 환율이 쳐지면은 강하게 오히려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네요. 다만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박스권을 이탈을 지금 한 상태죠. 전 저점인 2600선, 590선 바로 요 부분인데요. 2590선 이탈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3일 이내로 요거를 회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박스권 아래에 있었던 바로 이러한 부분은 소위 속임수였구나.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투자 심리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투자 심리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이제 고점 탄색 구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최대치를 통과했을 가능성, 요 부분에 빗대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견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물량 여기에서 아래로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보유 혹은 현금이 있다면 저점 매수를 타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요,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 초반 이렇게 둘려 올라갈 때 부합선까지 올라갔었죠. 이때는 플러스 난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5%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다 함께 빠져서 여기에서 종목 교체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시죠.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을 비롯한 해운주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6% 상승 마감합니다. 해상운임 특히 BDI 지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건화물 운임 지수가 또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 또 돌파를 했습니다. 호재죠. 특히나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에 더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외국인도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이 전 고점대 근처 오면은 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조정 시 5일선에서 다시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2차 목표가 8,000원 수준, 8,300원? 예, 요 수준까지 오네요. 추가 상승하면 나머지도 이익 실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시에는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HMM도 오늘 3.7%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동반 상승이라고 봐야죠. 예, 동반 상승이라고 보고요. 오늘 테마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는 케이스라면 매수보다는 이들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앞서 페노션과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유주에서 S-오일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슈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가스관 중단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정유주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즉 유가가 올라가니까 S-오일 올라간다. 이게 거의 공식화가 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기관에서 레포트도 최근 들어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11만 5천 원선 트라이 즉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1차적인 목표가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고요. GS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죠.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5만 원 선 정도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한번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올라갔어요. 금융주, 은행이라든가 보험주들이 상승했는데 이거 당연하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상승이 또 됐어요. 3%를 또 돌파했거든요. 이럴 때마다 희끗희끗 올라오는 것이 이 금융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은요. 현대해상 기준으로 보는데 오늘 5% 상승했죠. 1분기 영업이익 2,249억, 전년비 18%, 실적도 양호했다는 거죠. 근데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밀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옵니다. 물론 그동안 올라가다가 훅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고점은 계속 높여져 가는 흐름 그리고 저점도 높여져 가는 흐름에서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불어서 삼성화재 오늘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약하죠. 중소형 특히나 옐로우칩의 현대해상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해상이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은행주에서 몇 개 보면은요. KB금융 1.4% 상승, 신한지주 1.3% 상승, 하나금융 0.3%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신한지주가 이 고금권 거기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고점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한번 뚝 떨어졌는데 일단 가격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가격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은행, 금융주는 조정 시에는 매수하고요.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 내내 힘들었지만은 특히나 이번 주에서 오늘은 상당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아침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뚝 떨어지니까 이거 미국 시장이랑 똑같은 맥락의 하락세였거든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즉 자율 반등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은 여기에서 환율단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견디는 거, 즉 보유하고 견디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현금이 좀 있다면 오히려 종목별로 주도 가능성 종목이 딱 튀어나온다면 그쪽으로 한번 더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좀 힘든 장이었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